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황대과사라는 시는 모자 간의 비정한 권력 다툼을 황대 언덕 아래에 열린 오이에 빗댄 노래입니다. 황위 경쟁에서 패한 조조의 아들 조식의 칠보시와 함께 권력 세계의 비정함을 노래한 시로 유명하지요. 636년 당나라의 태종 이세민이 황후 장손씨를 잃자 그 이듬해에 무조라는 아이의 용모가 빼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12살 된 무조를 입궁시켜 무미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무미랑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무조는 황제의 후궁 중 비교적 낮은 자리인 제인에 봉해졌으나 나이가 어린 탓에 이세민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이세민이 죽을 때까지 12년 동안 승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649년에 이세민이 사망하자 아홉째 아들 이치가 황제에 올라 고종이 되었습니다. 후사를 두지 못한 선제의 후궁은 비구니가 되어야 한다는 법도에 따라 무조는 머리를 깎고 천조라는 법명으로 비구니가 되어 감업사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운명이었는지 분양차 감업사로 들린 고종 이치의 눈에 무조가 반짝하고 보인 것입니다. 그녀가 일부러 접근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이치는 태자일 때 부왕 이세민을 간호하던 무조를 보고 그녀에게 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첫사랑이었을지도 모르는 무조를 본 순간 이치는 다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 무조가 다시 황궁으로 들어오는 데는 황후인 왕씨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소숙비가 고종 이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치의 마음을 소숙비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무조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황후는 자신의 이런 꾀가 결국은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치와 마찬가지로 왕황후도 무조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전혀 알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궁으로 들어와 고종과 황후의 사랑과 신임을 받아 소위의 자리에 오른 무조는 이후 이치와의 사이에서 모두 사남 이녀의 자녀를 낳았지요. 여러 황자를 얻은 무조 앞에는 이제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무조는 마음 놓고 황후 왕씨와 결탁하여 두 사람의 공동의 적인 소숙비를 모함하여 그녀를 유폐시켰습니다. 이제 무조의 다음 목표는 왕황후였지요. 무조는 딸 안전공주를 얻자 기막힌 꾀를 생각해내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무조의 계산대로 아이를 좋아하는 황후 왕씨는 기뻐하며 무조의 처소를 찾아와 딸을 낳은 무조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고 곧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무조는 얼른 자신의 손으로 갓난 딸에게 베개를 뒤집어 씌워 질식사시키고 딸의 시신을 이불로 덮어두었지요. 잠시 후 이치가 딸을 보러 왔다가 딸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자 무조도 그때서야 알게 된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놀라는 척 하더니 방금 황후가 다녀갔으니 이 모든 것이 황후의 소행이라고 이치에게 울음을 터뜨렸지요. 어리석은 이치는 이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왕황후는 고종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차츰 사랑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밀랑은 자신이 황후의 자리에 오르는 계단의 장애물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며 황후가 될 날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마침내 이치는 무조의 집요한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황후 왕씨를 폐서인시키고 무조를 황후로 삼았으니 이때가 655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무조는 측천무후가 된 것입니다. 황후가 된 무조는 656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왕황후의 아들 황태자 이충에게 여러 죄를 뒤집어 씌워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의 장남 이용을 앉혔습니다. 이충은 검주로 귀양 보내졌다가 664년에 사약을 받고 죽었지요. 모든 것이 측천무후의 공작이었습니다. 한편 고종 이치는 건강이 악화되자 무후가 낳은 황태자 이용에게 제위를 물려주려 했습니다. 이용은 총명하고 겸손하였으며 대소신료들 사이에서도 신임이 두터웠지만 무후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용이 동정심에서 유폐된 소숙비의 딸을 풀어달라고 청한 것이 결정적으로 무후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위기감을 느낀 무후는 675년 합벽궁 기운전에서 고종, 이용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친아들 이용을 짐주로 독살하였지요. 무후의 그 다음 아들인 이연이
이어서 황태자의 책봉되었습니다. 이연이 매우 총명하였는지 고종은 이연의 황제 수업에 도움이 되도록 좋은 스승을 이연에게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우는 자신이 낳은 이연의 총명함에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야망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여긴 것이죠. 무우는 태자의 궁에 수백 개의 갑옷과 칼을 감추어 놓고 이연이 반란을 모의했다고 덮어씌웠습니다. 680년 무우는 이연을 황태자에서 폐출하고 당장 사약을 내릴 것을 주장했으나 고종 이치의 강력한 만류로 죽음을 면하고 681년 장안에서 2300리 떨어진 파주로 유배되었습니다. 무우는 집요하게도 다시 신복을 보내 이연의 자결을 강요합니다. 죽음을 예감한 이연은 자결에 앞서 모자 간의 권력 다툼의 비정함을 비난하는 황대과사라는 시를 써서 고종과 무우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 시를 읽고 무우가 마음을 돌리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우는 이 시를 읽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연이 이 시를 쓴 연유를 조사한다는 구실로 대신 구신적을 파주로 보내 아들을 자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구신적이 이연을 죽였다고 덮어씌워 구신적을 죽였지요. 이어서 무우는 자신의 셋째 아들 이연을 새로운 황태자로 삼았습니다. 우리말 발음은 같지만 앞에서 죽은 이연은 어질 현자를 쓰고 새로 황태자가 된 이연은 나타날 현자를 씁니다. 새 황태자가 된 이연은 죽은 두 형들과는 달리 무우의 말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죠. 3년 뒤인 683년 고종 이치가 사망하여 황태자 이연이 황제에 오르니 이이가 중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 무우는 중종의 황후 위씨와 그 아버지 위원정이 정사를 농단하고 있다는 핑계를 붙여 그를 폐위시켜 여릉왕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생 네 아들 중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인 이단을 중종에 이어 황제 자리에 앉히니 이이가 예종입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아예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정사를 직접 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국호를 주라 하고 중국 최초이자 마지막인 여왕제로 등극했지만 15년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중국 최초이자 마지막 여왕제였던 무측천이었습니다. 역사에서는 무측천의 주나라를 오래전의 주나라와 구별하여 무주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역사 소재 중의 하나가 바로 무측천의 이야기일 정도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지만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력 다툼과 고륙상쟁의 비정함을 노래한 이연의 황대과사와 조식의 칠보시를 듣는 것으로 대신하면서 이번 편을 마치겠습니다. 황대언덕 아래 오이를 심으니 열매가 주렁주렁 익어가네. 처음에는 오이가 좋다며 따고, 두 번째는 아직도 드물다 솎아내고, 세 번째는 맛이 좋다며 따내고, 네 번째는 덩굴채로 걷어가네. 콩대를 태워서 콩을 삶으니 가마솥 속에 있는 콩이 우는구나. 본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건만 어찌하여 이다지도 급히 삶아대는가.